이어서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장맛비가 이 극한 호우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0mm 이상 기록을 했는데요. 경북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정로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박 기자. 네, 자, 어제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강수량이 예년 장마 기간의 그 총 강수량을 훨씬 넘어섰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그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아직도 발효 중입니다. 예.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였죠. 밤 11시까지 이 사흘간 누적 강수량을 보면은요, 충남 청양이 570.5mm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에 같은 경우는 문경이 485.5mm를 기록을 했고요. 군산과 청주도 480mm, 473mm 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흘간 기록적인 강수량은 예년 장마 기간의 강수량의 3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경북 북부 지역의 폭우 피해가 좀 컸는데요. 사망자가 19명에 이른다고 집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속출이 됐는데요. 네. 예천군 감천면에서 물에 휩쓸려 갔다가 구조됐던 주민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 산사태 현장에서도 60대 여성이 실종이 됐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를 보면은요, 예천이 9명, 그리고 영주가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입니다. 실종자는 예천에서 8명이 나왔는데요. 이 대부분이 이 산사태로 발생했고 이 중에 3명이 숨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오후에 60대 남성이 팔거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예. 그 밤사이 공공시설 50여 곳에서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인명피해 발생 현황은 어제와 변동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밤사이 공공시설 피해가 추가가 돼서 모두 23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도로 사면 유실이 6건이고요. 상하수도 피해 13건, 하천 제방 유실 39건 등이 추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36채가 부서지고 농작물 1,6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가축 폐사도 6만 두에 달합니다. 예. 뭐 도로도 여전히 통제가 있는 곳이 상당하고요. 이재민의 경우도 뭐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네, 국도 한 곳과 지방도 7곳 등 도로 8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청량리에서 안동간 중앙선 등 철도 3개 노선이 중단이 됐는데 오늘 중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약 1,900여 세대에 2,900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 885세대, 1,300여 명이 귀가를 했지만 아직도 천여 세대, 1,600여 명이 여전히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당국은 오늘 아침 인력 2천여 명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실종자 수색 등 구조 작업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 활동은 아직도 8명이 실종돼 발견되지 않은 예천군 지역 등에 중점으로 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비가 그치면서 이제 오늘도 구조와 수습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피해 규모는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인력과 장비 1,000여 명과 765대 그리고 어제 2,000여 명과 600여 대를 투입을 해서 구조와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이 호우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길이 유실된 상황이어서 접근이 어렵고 또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서 앞으로 이 피해 규모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중앙선 이야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철도 운행은 상황이 어떨까요? 네, 코레일의 발표를 보면은요, 15일과 16일의 경우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모두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경부선 등 일부 노선에서 최소 수준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KTX가 일부를 운행하고 있는데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KTX 이음과 수원, 서대전, 경유하는 이 KTX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 그 의성의 낙동강 그 장송교 지점의 홍수주의보가 지금 해제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요. 예. 이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의성군 장송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 홍수통제소는 해당 지점의 낙동강 수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밖에 현재 경북에는 예천군 회룡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고 칠곡군 호국의 다리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예,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피해가 나자마자 이 문경과 영주 그리고 예천과 봉화의 이 도청 실국장들을 지역 책임관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네. 각종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피해 복구와 추가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 지역을 예찰 점검하고 있는데요. 인력 등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도 비상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 호우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응급복구와 이재 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할 것을 경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경북교육청도 비상 대책을 열었는데요. 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물 피해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학사 운영 조정도 검토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공사 중인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하고 피해 시설물에는 이 긴급 복구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피해 학교에는 특별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포항시도 어제 긴급 대책을 열었는데요.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 인명피해 위험 대응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지역의 집중 호우 예상 등 기상 전망과 최근 이 극한 호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을 공유를 했고요. 담당 부서별로 산사태 위험 제기라든지 급경사지, 절개지 그리고 대형 공사장 등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이강득 시장은 이 자리에서 침수 위험 지역 등에 있는 주민들의 선제적인 대피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흰남노 때 피해를 입었던 주택의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데요. 예. 지금 당시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주민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포항의 한 아파트는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보수 작업도 하지도 못해서 폐쇄를 했고요. 또 지하실 배관 곳곳에서는 오수가 새어나와서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서 이 시커먼 곰팡이가 핀 상황입니다. 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과 차량 진출입로에는 이미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마다 수십 개씩이나 되는 이 지하 환풍 그 창문에는 이 지하 주차장과 물길이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포항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5억 원인데요. 네. 턱없이 부족해서 자체 예산까지 모두 끌어다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파트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관리 하천이 범람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나 국회의원 같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두 책임을 회피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시에서는 공동주택 67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포항시가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서 적게는 이 수십만 원에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이 흰남노 피해 직후 조례를 개정해서 복구 지원금 한도를
5억 원까지 올렸다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장마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린다 이런 예보가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쯤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네. 이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이 18일까지 아니죠. 18일부터 내일부터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또다시 예보가 됐습니다. 네. 이 비가 100에서 많게는 250mm까지 예상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비가 내린 만큼 시설물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이 순간적인 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선제적으로 포항과 경주 그리고 울진에는 호우경보를, 영덕에는 호우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특히 저수지 붕괴라든지 이 하천 제방유실, 산사태와 낙석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와 또 대응책 함께 좀 정리해 봤습니다. 뉴스윗데이 박정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